지난 1월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하죠.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는데요. 해당 법은 재건축 사업 촉진을 위한 법인데 리모델링 사업이 오히려 이슈가 되었습니다.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지에서 분란 생기기 딱 좋은 케이스죠. 안전진단 어렵고 용적률 등 사업성이 안 좋아서 선택한 리모델링인데 특별법에서 그런 부분을 완화해 주니까 여러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노후 아파트 정비 사업은 시작할 때 보통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나눠지곤 하는데요.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야 한다는 리모델링파, 수익성 극대화를 추구하는 재건축파, 이렇게 세력이 양분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재건축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면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다시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다가 재건축 사업으로 선회할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노력과 시간이 꽤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재건축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모델링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쉽게 말하면 기존 건축물의 골조를 그대로 놔둔 채 새롭게 고치는 작업입니다.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짓는 재건축과는 상반된 개념이죠. 대수선, 수평 증축, 수직 증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면적을 늘리는 수평 증축, 층수를 높이는 수직 증축이 있습니다. 수직 증축은 일반 분양도 가능하므로 분양 대금을 리모델링 비용 일부로 충당할 수도 있겠네요. 장점이라면 재건축 사업에 비해 규제가 훨씬 적고요. 사업 비용이 절감되고 사업 기간도 단축됩니다. 안전진단을 놓고 보면 결과가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와야 재건축이 가능하고요.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허들이 낮죠. C등급 이상 나오면 수평 증축이 가능하고요. B등급 이상 나오면 수직 증축도 가능합니다. 사업 진행도 재건축은 준공 후 30년 이상,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만 흘러도 사업 추진 가능합니다. 또 재건축은 법정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물이 지어야 하고 리모델링은 건축 심의를 통해 법정 용적률을 초과해 집을 지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기존 아파트가 용적률 250% 적용받았다고 가정해 볼 때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기준으로 법적 한도인 최고 30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 최대 40%까지 증축이 가능하거든요. 이론적으로만 보면 용적률 250 아파트가 최고 35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셈이죠. 그리고 재건축에는 규제가 많은 편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제한 등 8개의 항목 건축 기준이 완화됩니다. 재건축은 건축 기준 완화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거든요. 또 재건축 사업은 부지의 일정 부분을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물 형태로 기부 체납해야 합니다. 기부 체납을 통해서만 건축 기준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준수해야 돼요.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도 복병입니다. 용적률이 낮은 저층 아파트는 무조건 재건축이죠. 하지만 용적률이 높다면 리모델링이 효율적일 수 있고요. 그런데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게 또 변수거든요. 조합원들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겠네요. 지금까지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개량적으로 살펴봤습니다.